비엔나 17은 어떻게 드시게 되신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있으면서 이게 살도 많이 찌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울감도 있었잖아요. 코로나 한참 심할 때 그때는 이제 집에만 있으니까 66에서 67 막 이렇게 그때까지 쪘다가 야 이거는 큰일 나겠다. 이러다 진짜 70 넘고 80 금방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변 배우분들한테 이제 비엔나 17 유산균을 추천받아서 먹으면서 열심히 다이어트 했더니 제주도에 있을 때보다 한 5kg 정도 좀 빠졌거든요. 확실히 조금 수월하게 빠진 것 같아요. 역시 제가 딱 보니까 다이어트를 좀 한다는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이 비엔나 17 얘기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이 비엔나 17이 뭔지 우리 닥터유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 두 MC분도 네. 잘 챙겨 드시는 이 비엔나 17 네. 정식 명칭이 따로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 둘, 셋, 넷. 락토바실러스 가세니 비엔나 17. 이 비엔나 17은 대한민국 건강한 산모의 모유에서 유래한 유산균입니다. 식약처로부터 체지방 감소 기능성을 인정받았을 정도로, 그리고 다이어트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 겪고 갱년기 겪고 이러다 보면은요, 딴 데는 바른데 배만 뻘렁 나와가지고 뱃살 빼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비엔나 17 유산균이 어떻게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장내세균은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쌍둥이의 내장에서 박테리아를 채취해서 그 박테리아를 마른 무균쥐의 내장으로 옮겼더니 그 결과 비만한 쌍둥이의 박테리아는 쥐를 뚱뚱하게 만들었지만 마른 쌍둥이의 박테리아는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 실험으로 이제 알 수 있는 건 장내 미생물이 살이 찌는 비만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요요 현상 또한 장내 세균이 비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비엔나 17 유산균이 장내 유해균과 유익균의 균형을 도와서 다이어트의 원활한 환경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럼 장 건강과 비엔나 17이 관련된 뭐 연구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비엔나 17을 8주간 섭취하게 했더니 정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장내 세균층의 균형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불편감을 현저히 완화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단 이는 대상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트를 하면서도 이거 화장실을 잘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이 유산균을 많이 챙겨 드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다이어트와 유산균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와 장내 유익균이 만나서 분해가 돼서 만들어지는 단쇄 지방산인데요. 단쇄 지방산이 혈액을 타고 이동하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체온을 올리면서 영양분을 더 잘 태워서 소비하게 됩니다. 그럼 이 비엔나 17도 유산균이니까 지방을 태우는 역할에 도움이 되겠어요? 맞습니다. 실제 이제 우리 몸에는 우리를 이제 살찌우게 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이제 백색 지방세포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백색 지방세포는 쓰고 남은 열량을 보관하는 보관 창고 역할을 하는데 이 창고가 늘어나면서 우리는 이제 살이 찌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비엔나 17을 섭취시켰더니 우리 몸에 지방을 축적하는 이 백색 지방세포의 크기가 감소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비엔나 17한테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되는 뭐 역할을 기대해봐도 될까요, 그럼?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는데 지금 보이는 이 초를요, 지방세포라고 가정하고 보이시면 그 안에 초의 심지 있죠? 예. 심지를 지방을 연소시키는 유전자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지방을 연소시키는 유전자가 적을 때는 초가 천천히 녹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 이 지방을 태우는 심지가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개로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이 그렇죠. 지방이 타는 속도가 빨라지고 체지방이 더 잘 빠지겠죠. 그쵸. 그렇게 되면은 지방의 크기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엔나 17을 이제 쥐에게 10주간 투여한 결과 지방 산화와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엄마는 그 당뇨 전 단계여가지고 비엔나 17이 당뇨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챙겨드렸는데 제가 잘 챙겨드린 걸까요?
네, 잘하셨어요. 네. 한국인은 특히 췌장의 크기가 작아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양이 서양인에 비해서 덜 되기 때문에 잠재된 환자까지 하면 약 40%가 당뇨 인구라고 합니다. 이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조절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단 관리로 당뇨와 다이어트를 동시에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혈당을 주로 올리는 음식이 바로 탄수화물 중에서도 단당류예요, 단당류. 주로 이제 단당류가 뭐냐면 제일 많이 먹는 쌀, 흰쌀, 면, 빵, 그다음에 그 자연 주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나오는 주스라든가 음료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단당류를 줄이는 것이 바로 다이어트의 핵심인데요. 비엔알17이 바로 단당류인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쌓이는 것을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 어떻게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구슬 있죠? 이 구슬을 탄수화물에서 파생된 작은 단당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네. 이 작은 단당류는 소장벽으로 보시는 것처럼 그대로 흡수가 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엔알17의 영향을 받은 단당류들은 이것들이 뭉쳐서 크기가 커진 다당류의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소장벽을 통과하지 않고 장 속에 머물다가 그대로 배연으로 배출되는 것입니다. 아니 비엔알17이 무슨 지방 잡는 자석같이 탄수화물을 이렇게 쩔거덕 수거해가는 느낌이 좀 드네요. 이와 관련된 연구도 좀 있을까요? 네, 실제로 12주 동안 쥐에게 비엔알17 유산균을 섭취하게 하고 대변을 검사했더니 변에 포함된 다당류의 함량이 약 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이게 다이어트도 혈당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네. 큰일 났습니다. 겨울엔 먹거리가 많잖아요. 호빵, 군고구마, 군밤. 맞아요. 저도 그런데요. 겨울에는 살이 잘 찌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식욕이 더 땡기기도 하죠. 이 렙틴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일명 식욕 조절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식욕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렙틴에 대해서 저항성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비엔알17이 식욕에 관여하는 렙틴 호르몬을 조절해서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오늘 정말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다이어트가 혈당하고 식욕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였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되고 같아요. 맞습니다. 이 렙틴하고 인슐린이 같은 수용체에서 일을 하거든요. 인슐린은 혈당을 낮춰주는 물질이죠. 근데 당뇨 등으로 인해서 이 혈당이 과다하게 높은 경우에는 인슐린이 더 많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떨어지고 이러면서 마치 혈당이 조절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식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하고 식욕을 우리가 보통 짝꿍이라고 얘기합니다. 똑똑하게 챙겨 드신 비엔알17을 12주 동안 섭취하겠더니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비엔알17은요. 포도당의 주요 수성체의 하나인 GLUT4를 발현시켜서 인슐린 저항성에 개선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혈당과 식욕에 도움이 되는 비엔알17 유산균 저도 열심히 챙겨 먹고 있는데 도움을 받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럼 다이어트에 관련된 연구도 좀 있을까요? 과체중 그룹을 대상으로 비엔알17 유산균을 섭취시켰더니 평균 체중과 엉덩이 둘레 그리고 체질량 지수인 BMI 지수 모두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단 이는 실험 대상과 조건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